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 5.25%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나온 수준입니다. 자, 뒤에 FOMC 성명서를 보면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성명서를 보아하니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성명서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4일 이번 결정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은은 이날 오전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의 결과가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함께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한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연내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 기대 간 괴리가 지속되는 등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미국은행 불안에 대한 시장의 경계도 상존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은 파산이 되었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은행의 파산 위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진단을 한 겁니다. 경기에 대한 진단. 자, 이어 앞으로 연준, 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와 금융 안정 상황에 따라 국내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올린 겁니다. 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98년도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약 1.5%의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한 1% 정도 차이가 났었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자, 지금은 현재 가장 높은 수치인 1.75%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의 기준금리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폭이 더 나올 건지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나오기 어렵다.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뒤에 성명서를 보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페드에서 제가 수집해온 자료인데, 자, 보시면 3월 22일 3월 달에 FOMC 발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5월 달에 FOMC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자, 기존의 4.75%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5%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5%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5.25%가 되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성명서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앞으로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우리는 이 성명서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명서에선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단어의 삭제와 함께 단어의 추가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어 갈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명서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밑줄 친 내용은 수정된 또는 삭제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연준은 2%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2%로 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 정책 확정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명시했었습니다. 3월 달에. 자, 일부 추가 정책 확정이라는 건 추가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명시했거든요. 따라서 일부 앞으로 추가 정책 긴축,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거죠. 자, 목표 범위의 향후 인상 정도를 결정할 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거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목표 범위의 향후 인상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정도를 결정할 때 뭘 고려할 거냐?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하겠다. 따라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인상 정도를 결정하겠다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의 내용을 보면 3월 달에 발표된 내용과 거의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정책 확정이 적절한 범위를 결정할 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거다라고 명시했거든요. 추가 정책 긴축이 적절한지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3월 달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내용. 일부 추가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내용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아예 빠져버렸죠.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추가 정책 확정이 적절한 범위를 결정할 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축시켜버린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을 아예 빼버린 거죠. 그리고 목표 범위의 향후 인상 정도를 결정할 때 금리 인상의 정도를 결정한다라는 내용도 빠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5월 달에 성명서가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 긴축 정책에 대한 예상, 이런 문구들이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정한 범위를 결정할 때 여러 상황들만 고려해서 결정할 거다. 이런 내용,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보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이런 문구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월 달에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 그 당시에 두어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어 번 정도만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를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건지 예상하는 그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5.1%가 나왔습니다. 3월 달에 5.1%. 따라서 앞으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라고 다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고 지금 5월이 되고 나서 한 차례 인상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3월 이후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거든요.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권들의 파산 위기가 발생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5.1%로 중위값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다 전망을 했었었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문구들이 전부 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1.7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가치도 연준의 FOMC 발표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환율은 지속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이미 채권 시장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환율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주연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금리 차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물가에 연연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도 3월 달에 4.2%에서 4월 달에 3.7%로 3%대로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동결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 6%에서 5%로 대폭 낮아졌죠.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